16세 소년이 불타는 파이프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3일 후 그는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 그와 다른 2명은 동굴에 갇혔습니다. 유일한 출구는 불길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전혀 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 파이프의 너비가 40cm에 불과해 앞으로만 갈 수 있고 뒤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때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앵그입니다. 이번 실제 동굴 탐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는 79번 주간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아래 배수관이 하나 있습니다. 직경은 40cm에 불과하고 길이는 약 46m입니다. 1967년 7월 9일 일요일, 이 파이프는 치명적인 함정이 되었습니다. 3명의 젊은이는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경험 없이 무모하게 동굴을 탐험하는 것은 종종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요. 제니 카일은 16세, 찰스 리히터도 16세, 낸시 웨이드카는 17세였습니다. 그 여름의 일요일, 3사람은 카네기 동굴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 중 진정한 의미의 동굴 탐험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카일만이 이전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경험은 숙련되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렇습니다. 동굴이 눈앞에 있고 모험심이 솟구치면 앞뒤를 가리지 않죠. 카네기 동굴의 입구는 바로 그 직경 40cm의 아스팔트가 깔린 배수관입니다. 고속도로 아래를 무려 46m나 가로지릅니다. 동굴에 들어가려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과 발을 모두 이용해 앞으로 기어가야만 합니다. 공간이 극도로 좁아 숨이 막힐 지경이며 어떠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안에는 몸을 돌릴 곳조차 없습니다. 나가고 싶다면 뒤로 기어가는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반대편까지 계속 앞으로 기어가야 합니다. 세 젊은이가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마침 동굴에서 나오는 다른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이 무리도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15세부터 20세까지 다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굴 탐험 경험이 거의 없었고 그저 주말에 스릴을 찾고 싶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극도로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누군가 파이프 중간에 불이 켜진 촛불 2개를 남겨둔 것입니다. 불꽃은 좁은 아스팔트 파이프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지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빛을 남겨두고 싶었을 수도 있고 떠날 때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아예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카일, 리히터, 웨이드카 3사람이 파이프 안으로 기어 들어갔고 곧 타오르는 그 2개의 촛불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계속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촛불 옆을 지나가며 건드리지도 않았고 오직 동굴 깊은 곳까지 기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을 비집고 지나갈 때 그중 한 명이 실수로 촛불 하나를 찾습니다. 부츠가 아스팔트가 묻은 파이프 바닥을 스쳤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저지른 이 작은 실수를 당시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3사람은 무사히 파이프를 통과해 진짜 카네기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통로 안에서 약 15분 동안 탐험하며 지하세계 특유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느꼈습니다. 수만 년에 걸쳐 형성된 지질 구조,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짙은 어둠, 그리고 지하 깊은 곳 특유의 정적, 그들이 돌아가려고 준비할 때 갑자기 연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유일한 출구인 배수관에 다가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파이프 안에 불기둥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파이프 내벽에 아스팔트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아까 차서 넘어뜨린 촛불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꽃이 파이프 벽에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었을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구가 이미 불바다로 변했고 3사람이 반대편에 갇혀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스팔트는 맹렬하고 빠르게 타올랐고 46mm 길이의 파이프 전체가 한 마리 불용이 되었습니다.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까맣고 코를 찌르는 연기가 좁은 공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찰스 리히터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나머지 그는 정상인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길 속으로 즉시 뛰어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이 그를 말리기도 전에 그는 불타는 파이프 속으로 뛰어들어 불길과 짙은 연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제니와 낸시는 필사적으로 멈추라고 소리치며 큰 소리로 경고하고 애원했지만 리히터는 이미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공포가 모든 사고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불바다 속을 기어갔습니다. 너비가 40cm밖에 안 되는 파이프 안에서 일어날 수도 몸을 돌릴 수도 없었기에 무작정 앞으로 돌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길의 고온은 파이프 벽의 아스팔트를 녹이기에 충분했고 짙은 연기는 숨을 막히게 했으며 눈을 뜰 수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방에서 열기가 몰려왔고 좁은 파이프 안에는 숨을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찰스는 기어코 끝까지 기어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동굴 인근 주민들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배수관에서 끊임없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코를 찌르는 짙은 연기는 낮에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곧이어 연기 속에서 한 형체가 튀어나왔습니다. 리히터는 파이프에서 기어나와 그대로 땅에 쓰러졌고 그의 옷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과 소방대가 곧 도착해 그의 몸에 붙은 불을 끄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었고 의식도 뚜렷했지만 부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반대편 동굴 안에 있던 제니와 낸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리히터처럼 불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들은 그가 뛰어드는 것을 지켜보았고 아마 그의 비명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불바다에 무리하게 뛰어드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최대한 동굴 깊숙이 물러나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불은 꼬박 3시간 동안 타올랐고 그들은 3시간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이프 안에 아스팔트가 다 탈 때가 오겠지만 이 3시간은 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춥고 축축한 동굴 안에서 그들은 리히터가 살았는지 알 수 없었고 누군가 자신들이 이곳에 갇혀 있다는 걸 발견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짙은 연기가 떠오를지 아니면 동굴 안으로 번질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불이 다 꺼졌고 소방관과 동굴 구조대원들이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 제니와 낸시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고 연기를 약간 마셨을 수도 있지만 화상을 입지 않았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찰스 리히터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신에 극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부의 59%가 2도 및 3도 화상이었습니다. 3도 화상은 모든 피부층을 파괴하고 피하 조직까지 손상시켜 자연 치유가 불가능하며 광범위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고 몇 달 동안 입원해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16세의 찰스는 사흘 동안 죽음과 싸웠습니다. 사흘 동안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신체의 손상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광범위한 화상은 단순히 피부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신 시스템을 파괴하고 쇼크와 장기 부전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인체의 1차 방어선인 피부가 광범위하게 사라지면 감염은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불바다에서 빠져나온 지 3일 후 찰스 리히터는 중상으로 인해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가 살아서 파이프를 기어 나온 것 자체가 이미 기적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나 깊었습니다. 이 16세 소녀는 결국 그 46명의 불바다가 남긴 상처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아세틸렌, 연소 등 화재 위험으로 인한 동굴 탐험 사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합니다. 동굴 탐험 시에는 종종 카바이드 램프를 사용하는데 이 램프는 아세틸렌 가스를 연소시켜 조명을 만듭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카네기 동굴의 이번 사고는 이렇게 복잡한 원인조차 아니었습니다. 단지 몇 개의 촛불을 위험을 모르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이 가연성, 아스팔트가 깔린 파이프 안에 남겨둔 것뿐이었습니다. 한 분석은 전곡을 찔러 지적했습니다. 만약 그때 나이가 더 많고 경험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면
리히터는 불바다로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성인이나 경험이 있는 동굴 탐험가라면 그를 막고 공포를 달래주며 불이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유일하게 이성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3명의 소년, 소녀만이 있었고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생사가 달린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리히터가 불타는 파이프를 돌진한 행동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공황 상태에 빠지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동굴에 갇혀 유일한 출구가 불에 막혔을 때 뇌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은 오직 도망치라고 소리칠 뿐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 그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요. 만약 그가 기다렸다면, 만약 두 소녀가 그를 설득해 함께 동굴로 물러났다면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카네기 동굴의 비극은 단순한 화재가 아닙니다. 일련의 잘못된 결정들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경험 없는 소년들이 입구부터 위험한 동굴을 탐험했고 또 다른 경험 부족한 무리가 가연성 내장재가 있는 밀폐된 공간에 불씨를 남겼습니다. 어른의 보호도 없었고 안전조치도 없었으며 위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목숨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